수요 특강 917 여러분이 궁금한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 오늘은 영감 있는 시쓰기를 주제로 시인 홍승용님의 특강 전해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전 태평교회를 섬기고 있는 홍승용 명예장로입니다. 고등학교에서 약 30년간 국어를 가르치는데요. 특히 시에 관심을 가지고 가르치면서 대입 언어 영역 현대시 문제집도 만들어 전국의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었고, 퇴임하여 시인으로 등단하여 시집 구름에서 시를 찾다와 사랑보다 깊은 몸을 발간했습니다. 요즘은 월간 문예사주에 이 계절에 생각나는 시를 25번째 연재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어떤 이는 파란 하늘에 흘러가는 흰 구름을 보고, 어떤 이는 단풍으로 물든 나뭇잎이 바람에 쓸리는 것을 보고, 또 어떤 이는 노란 국화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밝은 달밤에 날아오는 기러기를 보며 무언가 가슴에 떠오르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 신앙을 돌아보게 합니다. 어떤 이들은 고향에 대한 향수라 할까? 그리움이랄까? 인생살이 서글픔이랄까? 미워하는 것들도 그리워지는 가을에는 모든 것을 사랑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가을은 시의 계절입니다. 시의 맛을 느끼는 계절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시 한 수로 시의 맛을 보면서 출발할까요? 다영 김현승 시인님의 가을의 기도입니다. 가을의 기도.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치라.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같이. 시의 맛이 어때요? 가을의 쓸쓸함 속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시련과 고난의 세기파를 지내고 자신의 내면 세계에 충실하기 위해 절대 고독의 신앙의 경지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시는 우리의 삶을 노래한 노랫말입니다. 우리 삶이 배어 있습니다. 생생한 현실 체험이 고스란히 생자로 들어있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녹아있기도 합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늘어놓았던지 간에 빨래를 짜듯이 꼭 짜버리면 삶의 덩어리가 남습니다. 시인들은 시에 자신의 감수성으로 생생한 현실 체험을 노래합니다. 자신이 보고 느낀 정서적 체험을 통하여 남보다 다른 언어의 구사로 새롭게 노래하려 합니다. 마음이 깊이 울리는 음악으로 시는 쓰여지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성경 말씀 시편이 그렇지요. 무심히 지나가는 일상생활에서 사물들에서 보고 느낀
정서적 체험을 새로운 관찰과 상상력을 통해서 생의 본질을 노래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깨닫고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세상살이에 비밀스럽게 감추어진 뜻을 찾아내어 형생화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시는 생활에서 나옵니다. 저희들이 부르는 찬송도 이러한 체험의 시에 곡을 붙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다른 문학의 종류와 비교하여 시의 특징을 말해보려 하면 누구나 쉽게 답하지요. 시는 짧다. 시는 명징하고 날카롭다. 세련되었다. 음악성이 있다. 감정이 풍부하고 그러면서 감동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특히 자기의 감정을 글로 나타내기 때문에 미적인 전파력이 크다는 점은 누구나 입을 모아 말하지요. 이 모두는 따지고 보면 시가 생생한 체험의 직접성에 기초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의 주제가 우리가 시를 쓸 때 영감으로 어떻게 써야 할까 하는 것이니 다음 세 가지 시의 특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시는 시인의 정감을, 감정을 고도로 집중하여 감동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매일 부르는 찬송도 그렇죠. 성경 말씀에도 이러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 시인의 마음속 내면 세계를 압축하여 표현하는 것입니다. 둘째, 시는 풍부한 감정 표현, 서정성에 기초합니다. 이는 다른 문학과 달리 시인의 사상 감정을 직접 토로하기 때문에 강렬할 수밖에 없는 서정성입니다. 셋째, 시는 언어가 세련되고 음악성이 강합니다. 영국의 시인 루이스는 시를 쓰는 과정을 세 단계로 말하고 있는데 첫 단계는 시의 종자, 써보고 싶은 동기를 얻는 단계로 말하고 있습니다. 시의 종자는 시를 쓰고 싶은 동기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생활 체험이 시의 종자를 가장 많이 제공해주는 영역이지만 그 밖에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의 시를 읽고 한 줄의 식구가 시의 종자, 시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초심자들은 다른 사람의 시를 읽고 큰 감동을 받아 자기도 시 한 편 써보자는 생각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성 시인들도 다른 사람의 시를 읽다가 감동되어 충격을 받고 시의 동기를 발견한 일이 많다고 합니다. 나도 이렇게 하면 시가 되겠구나 하는 느낌을 받고 곧 메모를 하고 이리저리 생각을 굴린답니다. 어느 때는 시인 내면에 웅크리고 있던 생활의 정서적 체험들이 추억과 꿈과 상처와 은혜가 새로운 정서적 체험, 현실적 체험을 만날 때 아, 이거 시가 되겠구나 하고 튀어나온다는 것입니다. 시인의 마음문이 열려 바깥 세상과 연결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은혜를 받고 기쁨을 참지 못하여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시를 쓰는 이러한 것들이 시를 쓰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놓칠 수 없는 마음의 충동, 심리적 충동이죠. 아, 이거 시가 되겠구나 하고 머리에 번뜩이는 생각, 인상이나 느낌, 이것이 일종의 영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감이 무엇이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 같이 머리에 번뜩이는 신기하고 묘한 생각이지요. 그리고 이 종자를 매무에 두라고 권합니다. 그렇다고 이 종자 씨의 씨앗을 가지고 당장 한 편의 씨를 만들려고 서두를 것이 없습니다. 종자 하나 붙들었다고 해서 이것을 바탕으로 몇 구절이 떠오른다고 해서 시가 되지 않습니다. 표현이 단조롭고 내용이 빈약하기 때문입니다. 시 종자를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다른 표현이 필요합니다. 연상이 필요합니다. 연상을 발전시켜 줄거리를 잡아야 합니다. 줄거리를 좀 더 구체화시키기 위해 상상의 날개를 펼쳐야 합니다. 문학에서 특히 시에서 상상력이 중요합니다. 시의 종자에 상상력의 날개를 달아야 현재의 체험이나 정서적 체험의 표현이 살찌게 됩니다. 내면에 있던 정서적 체험과 꿈과 비밀의 은혜들이 상상력으로 발전하여 소박하고 아름다운 언어로 발전됩니다. 사물에 대한 새로운 의미 부여도 가능하게 된다고 합니다. 가장 한국적인 시를 썼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분이 미당 서정주 시인입니다. 현대시를 대표하는 명시 중에 하나가 그분이 쓴 국화 옆에서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국화 옆에서.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서쪽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요.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에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시인 서정주는 이 시를 쓸 때 어디에서 시의 종자, 시의 씨앗을 얻었을까요? 거울 앞에 선 누님 같은 여자였다고 합니다. 이 종자를 잊지 않고 붙들어서 3년 동안 그 표현의 그릇을 찾지 못하고 속에 감춰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했을까 마음에 담지 못하고 고민하다가 어느 늦가을 밤새 뒤척이며 잠을 못 자고 이리저리 헤매이다가 새벽에 문 열고 밖을 보니 된소리를 맞고 노랗게 피어있는 국화꽃을 보고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요 라고 시를 완성했다고 합니다. 종자를 획득하여 근 3년 동안 지속적으로 그런 이미지를 떠오를 수 있게끔 지적 사고 시를 생각을 거듭하면서 준비해온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시의 종자, 시의 씨앗을 얻는 과정과 그 성장을 말했습니다. 이제 다음 두 번째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 수요 특강 917
오늘은 영감 있는 시쓰기를 주제로 시인 홍승용님의 특강 전해드렸습니다. 특강 내용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유튜브 오후에 만나 채널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